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11일 업계 및 대법원 등기정보 광장에 따르면 4월 전국 집합 건물에 대한 임차권 설정 등기 신청 건수는 총 3,043건에 달했습니다. 지난 3월보다 소폭 줄었지만 2달 연속 3,000건을 넘겼습니다. 지역별로는 역전세난과 깡통전세가 확산되고 있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대부분이었고, 서울에서 임차권 설정 등기 최다 지역은 전세 사기로 홍역을 앓고 있는 강서구로 3월 255건에 이어 4월에도 248건으로 200건을 넘겼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이달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가 전월 대비 전국 평균 7.5포인트 하락한 77.7로 집계됐다고 지난 11일 밝혔습니다. 수도권은 전월 대비 2.8포인트 상승했으나 지방광역시는 3.9포인트, 기타 지방은 14.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월 86.5에서 94.9로 대폭 개선됐고, 경기는 87.2에서 88.1로 올랐고, 대구와 부산 등 일부 지방광역시도 전망지수가 소폭 상승했으며, 이를 제외한 대부분 지방의 분양시장 전망은 하락했습니다. 지난 11일 한국부동산원이 5월 2주 서울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 가격은 일주일 전 대비 하락폭이 축소돼 마이너스 0.04% 변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도 0.07% 떨어지면서 지난주 대비 낙폭이 줄었습니다. 수도권이 마이너스 0.07%에서 마이너스 0.04%로, 지방은 마이너스 0.11%에서 마이너스 0.09%로 모두 하락폭이 축소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문다연입니다. 최근 역전세난과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해서 세입자들의 임차권 설정 등기가 늘고 있습니다. 전국의 임차권 설정 등기 건수가 3월에 이어서 4월에도 3,000건을 넘겼는데요. 임대차 기간이 끝난 이후로 전세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앞다퉈서 임차권 등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들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 있으시다면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생방송은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 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까요.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올인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첫 번째 순서는 부동산계 뉴스타 김성진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소장님 오늘은 어떤 지역들 살펴볼지 먼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렇죠. 이제 5월 달 이제 중순이 들어서면서 또 때일은 또 더위가 많이 찾아왔습니다. 곧 여름이기 때문에 또 환절기, 감기들 많이 조심하시고, 요즘 또 감기가 상당히 걸리면 또 오래 가기 때문에 몸 조심하시면서 보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는 뉴스들도 많이 나오죠. 뭐 전세 사기도 물론 안 좋은 소식도 있겠지만, 이러한 MZ세대, 젊은 세대들, 뭐 4월 말부터 5월 초에 뭐 이슈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은 매수에 들어오면서 매수층이 상당히 얇아졌고 또 젊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상당히 뭐 아파트의 거래량이랄지 이러한 반등의 데이터를 상당히 많이 보여주고 있고, 또 양극화가 심화되기 때문에 항상 꾸준히 이러한 속도들이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 재건축, 재개발 많은 이슈들이 있죠. 재건축도 마찬가지죠. 뭐 노원이나 또 강남 쪽의 일부 지역들, 또 용산이나 목동, 여의도까지. 예전에 우리가 일기 신도시 뭐 90년대, 80년대 지어졌던 아파트들이 재건축에 이제 기한이 넘기게 되면서 많은 이러한 승인이 얻어지고 있고, 도시 미관상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뭐 이제 35층이냐, 49층이냐, 상당히 고층의 높이로 이제 지어질 수 있는 재건축들이 많이 꿈틀대고 있고, 뭐 승인이 되면서 단계별로 진행이 너무나 잘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는 재개발도 한몫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서울시 안에서는 노후된 지역들, 또 재개발에 유망한 지역들은
결국에는 시간과의 싸움이고 장기간 가져가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뭐 10년, 20년을 내다보시고 장기적인 방향으로 투자에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뭐 재건축과 재개발만 많이 바라보시는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재건축과 재개발은 항상 시간과의 싸움이고 장기간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자기금, 투자금 내에서 여유로운 투자금 내에서 진행을 하셔야 결국엔 손해보지 않고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서울시에서도 재개발이 상당히 앞으로 유망한 지역들 그 두 지역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선점하면 좋을 재개발 유망 지역 두 곳 살펴볼 텐데요. 차례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보 체크부터 만나보시죠. 김성진 소장님께서 소개해주실 첫 번째 지역은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입니다. 9호선 센터공원역 역세권에 위치한 3룸 구조,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5억 3천만 원에서 5억 4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동구 고덕동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강동 구조 말 그대로 강의 그 동쪽에 있는 위치에 있고요. 강남 3구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들이 도시화가 많이 진행이 되면서 강남 4구로 불리게 되는 여건들이 속속히 완성이 되고 있고 뭐 업무타운이면 업무타운, 또 주거시설이면 주거시설, 뭐 인프라면 인프라, 한강과 가까운 그러한 인프라를 활용해서 아무래도 주거 지역과 함께 이러한 상업시설까지 다양한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는 그 완성이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이러한 강남 4구로서의 위치를 톡톡히 보여주고 있는 강동구의 또 메인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지하철 노선을 먼저 보시면요. 9호선의 연장 사업을 통해서 이 센터공원역이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센터공원역 바로 끼고 있는 지역이 바로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이기 때문에 역세권을 바로 앞에 끼고 있는 초역세권의 위치는 또 서울시 안에서는 역세권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역세권 반경 안에 더욱더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또 다양한 개발의 방향도 위치하고 있고요. 뭐 역세권 시프트랄지 뭐 신속통합 계획이나 또 각각 다양한 방향의 이런 재개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성을 꾸준히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역세권에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역세권 주변을 상당히 보셔야 되는 것들이 중요 포인트고요. 또 위쪽으로는 한강변이 끼고 있고요. 한강이 바로 위치에 가까이 보이기 때문에 뭐 강변북로나 또 올림픽대로 또 주요 간선 도로망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지역 이동성의 또 장점을 또 가지고 있죠. 바로 맞은편으로는 이제 고덕 비즈밸리라는 새로운 업무타운이 형성이 되면서 뭐 지식산업센터나 또 업무시설들이 이곳에 곳곳에 이런 업체들이 입점을 하기 때문에 그 업체들도 소규모가 아닌 뭐 중견, 대기업, 이런 대기업들이 위치하기 때문에 150여 개의 기업이 입점하는 이런 고덕 비즈밸리 자체가 일자리 타운이 형성이 되면서 또 주거와 함께 상업과 함께 인프라 시설도 이제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여러 것들을 가지고 있고요. 완성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 속속히 준공이 나고 있고 기업들이 입점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도 주변 지역에 상당히 중요한 유도인구의 확장을 통해서 또 수요층까지 두터워질 수 있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들이고요. 또 주변 지역의 고덕의 신축 아파트랄지 미사 신도시, 고덕의 뭐 아라테온이나 또 이러한 고덕의 그라시움이랄지 현재 가격들이 반등 구조를 상당히 나타내주고 있고 아무래도 반등을 하면서 기본적인 가격 바탕을 상당히 잘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축과 주변 지역의 신도시들이 아파트의 기본적인 가격 바탕을 상당히 잘 받쳐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가 상당히 많게 확장이 되어지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장점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고덕동 위치는요.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주변의 제1순환고속도로나 지금 현재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는 서울 세종 고속도로까지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간선 도로망들 또 고속도로망까지 또 거기에 지하철 라인까지 이용한다면은 서울의 도심권의 이런 CBD 지역이나 광화문, 종로의 CBD 지역들 또 아래쪽으로는 강남의 국제교류 복합지구 단지랄지 9호선을 이용해서 9호선의 이러한 9호선의 라인들을 이용한다면은 영등포나 여의도까지 연결될 수 있는 라인즈 자체가 하나를 타고서 한번 바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업무처들이 있는 위치로 이동을 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점을 상당히 눈여겨볼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것이 바로 이 9호선 자체가 이 강동구
고덕동에 연장이 된다는 소식 자체는 이 9호선의 파워 자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러한 여건들도 충분히 대중교통이나 또 이러한 자차를 이용해서도 이용할 수 있는 지리적인 입지 자체가 상당히 훌륭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죠. 고덕 2-2지구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덕 2-2지구가 역세권의 이러한 연장 사업을 통해서 샘터공원역이 입지를 하게 되어져 있고요. 아무래도 그 바로 도로를 끼고서 맞은편으로 고덕 비즈밸리라는 업무타운이 새롭게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업무와 주거의 공간, 결국에는 이 지역이 현재 노후도된 점수나 주변의 녹지 공간과 학군, 여러적인 방면으로 종합적인 점수를 봤을 때 상당히 현재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동요일의 충격 여부나 노후 동수, 연면적, 과소필지, 거기에 뭐 접도율까지, 호수 밀도 이런 것들이 점수가 상당히 현재 높게 측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저층 이러한 주거지로서 오래된 노후 주거지로서 개발의 압력들이 상당히 많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이 5년 뒤나 10년 뒤랄지 이것이 변신이 완성이 됐을 때는 주변의 아래쪽에 있는 신축 아파트 단지의 비교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정확한 굉장히 좋은 입지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가치들 자체가 고덕 2-2지구 자체가 토지의 공시지가도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져 있는 것도 그 이유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서울시 2040 플랜에서는요, 아무래도 서울 도심 기본 계획 자체가 이제는 유연적인 가이드라인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35층의 층수 규제 완화가 이제 폐지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울은 앞으로 층수 규제 완화를 폐지를 통해서 각종 고층 건물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러한 법적 조치가 완화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한강변 라인들의 재건축과 또 재개발 라인들은요, 이러한 초슬림화된 또 고층의 이러한 주거지와 함께 뭐 상업시설도 마찬가지고요. 주거시설도 또 고층화될 수 있는 앞으로 여력들이 꾸준히 조건들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개발을 통해서 한강변 라인들이 르네상스 시대를 열 수 있는 한강변의 개발들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규제 완화적인 부분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또 위쪽에 이제 고덕 비즈밸리의 이러한 모형인데요. 아무래도 이런 필지가 곳곳에 위치가 잘 배치가 되면서 아무래도 중견 기업들의 곳곳에 이런 지식산업센터나 업무시설, 본사 건물로 이용이 되기 때문에 150여 개 기업이 입점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또 이것이 이제 하나둘씩 이제 완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완성을 통해서 아무래도 대기업을 비롯해서 중소기업 150여 개 기업이 입점을 하기 때문에 즉 이러한 낙수 효과가 주변에 예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겠죠. 주변에 기업들이 입점을 한다. 그거에 따르는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또 소비가 이루어지고 주변에 직주 근접을 원하는 수요층이 증가하기 때문에 기업과 함께 또 인프라 시설, 수요층 그러한 여건들 자체가 이 직장군이 갖고 있는 여력들이 상당히 크게 또 작용을 하고 있죠. 또 업무 시설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주거 시설만 있는 이러한 베드타운의 느낌을 떠나서 아무래도 주거와 상업 또 업무 시설 이런 균형적인 발전이 이 지역에 앞으로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여력들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완성이 바로 코앞에 왔기 때문에 이러한 R&D 유통 사업이나 호텔 컨벤션 또 이케아 등의 대형 복합 쇼핑몰까지 입점 예정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당당한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된다는 점이 또 키포인트로 볼 수 있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8호선과 또 9호선 외에도 9호선 샘터공원역이 가장 좀 중요한 위치를 또 차지하고 있지만 또 5호선과 8호선 그 밖의 노선들도 연장 사업을 통해서 곳곳에 이런 강동 지역과 또 송파 또 곳곳에 경기 지역까지 미사 신도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것들이 다 완성이 되는 시기에는 이 지역도 직주 근접이 좋아지고 대중교통 시설이 더욱더 좋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역세권이 없던 지역에서 역세권이 새롭게 생겨나는 지역들은 그러한 낙수 효과와 가치의 재평가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샘터공원역이 바로 고덕동 바로 앞에 위치해서 들어온다는 점은 하나의 희소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요건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서울 세종고속도로도 현재 진행 중에 있죠. 아무래도 조금 지연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현재 안성까지 완성이 됐고요. 결국에는 세종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각종 이러한 SOC 사업 비용들이 이러한 대형 도로망에 투자가 되고 있죠. 투자금은 결국에는 토지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의 토지 가치가 상승될 수 있는 이런 고속도로의 개발을 통해서
그 주변 지역의 토지 가치가 상승될 수 있는 그러한 개발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라인 자체도 또 구리에서 시작돼서 또 이러한 고덕동 바로 옆을 뚫고 지나가기 때문에 뭐 IC나 JC 또 이러한 2022년도, 24년도까지 단계별 세종까지 완성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주변에 고속도로망이 새로 생겨난다는 것은 지방성의 이동성과 함께 수도권의 범주가 앞으로 점점 더 넓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고속도로의 망의 개발 소식도 대형 개발의 낙수 효과를 받아볼 수 있는 여력들을 가지고 있죠. 자, 금액이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우리는 금액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5억 3천에서 5억 4천만 원까지 가격대가 유지되고 있고요. 전세 주변의 전세 시세 자체가 2억 8천에서 한 3억대까지도 충분히 또 흡수가 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투자하실 분들은 한 2억 원대 중반적인 금액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투자의 가격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세 가격이 낮은 것들은 아무래도 지역 주변 지역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주변 전세 시세가 낮은 것들은 감안을 하셔야 되는 것들이고요. 또 임대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보증금 한 3천만 원에 월세 한 120에서 130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대출의 레버리지를 활용하신다면은 이런 것들 초반의 금액으로 이런 고덕동에 위치한 쓰리룸의 다세대 주택에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 말씀드리면서 이쯤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망한 재개발 예상 지역 첫 번째 고덕동이었는데요. 예상되는 시세까지 알아봤습니다.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본다면 어떤 전략들을 잡고 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전략은요. 아무래도 가장 키포인트 세 가지를 보셔야 돼요. 역세권이 가장 중점적이기 때문에 9호선 연장이 되는 초역세권, 그냥 역세권도 아니죠. 도보로 1분, 2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의 위치를 또 가지고 있고요. 또 바로 옆에 도로를 끼고서 맞은편에 고덕 업무단지라는 것이 새롭게 생겨나기 때문에 업무타운의 형성이 되고 강남과 도심, 영등포까지 직주 분접이 원활해질 수 있는 요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택뿐만 아니라 업무시설과 함께 이러한 직장군들이 무수히 늘어날 수 있는 점은 상당히 키포인트로 보셔야 되는 것들이고요. 또 노후도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재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거겠죠. 역세권 시프트나 또 신속통합 기획이나 가양각색의 이러한 개발의 사업이 있기 때문에 개발 호재까지 풍부한 것까지 말씀드리면은 그러한 시너지를 받는다 하면은 이러한 미래 가치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주변의 도로망과 함께 또 다양한 개발들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또 키포인트를 보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초역세권이라는 입지와 함께 앞으로의 개발 호재도 체크해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다면 전화번호 02-3153-2668번 통해서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도 만나보겠습니다. 김성재 소장님의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은요, 바로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입니다. 3호선과 6호선 불광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구조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4억 원에서 4억 1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은평구 녹번동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서부권의 대표적인 지역이죠. 은평구입니다. 은평구 지역은요, 아무래도 아래쪽에 마포 지역과 또 도심권을 끼고 있는 서대문구 그리고 종로구까지 연결성이 3호선 라인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은평구 지역들은 아무래도 마포 쪽이나 이런 도심권, 도심 CBD의 업무 지역에 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시고요. 지역적인 특색 자체가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아무래도 좀 저렴한 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택의 이러한 니즈나 또 젊은 층의 니즈 그런 것들을 포함한다면은 상당히 꾸준히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또 특이한 그런 자치구의 매력도 상당히 보여주고 있는 또 입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죠. 이 지역에 녹번 2-2 구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불광역과 역촌역을 끼고서 녹번 2-2지구, 녹번 2-3 구역이 위치하여 있는데요. 이것 또한 역시 역세권을 끼고 있기 때문에 역세권 주변으로 그 파급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이 2-2지구 반대편에 이제 불광역이 위치하여 있고 이 은평구는요, 아무래도 이 3호선 라인들을 또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 3호선 라인들이 도심권과 또한 이러한 주변의 각양각색의 이런 업무 저돌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강남까지도 연결이 되고 있죠. 그것들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불광역이나 아래쪽 녹번 쪽, 또 아래쪽에 이런 라인들을 이용하신다면은 아무래도 그런 지역들의 주거지가 많이 형성이 되어져 있고 개발의 분포도가
많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이 앞으로 향후 변신을 통해서 대형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변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자체가 이제 곧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꾸준히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고요. 자, 공고가 나섰죠. 아무래도 이 지역은 사업 추진 결과 22년도 작년 5월 26일 날 두 개 지역 자체가 신축 행위, 개발 행위 제한이 걸렸기 때문에 이 개발 행위 제한이 걸리고 난 이후부터는 그 이 개발 행위 제한 구역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구역 지정으로 단계로 이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거의 코앞에 왔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만큼 이러한 열람을 통해서 공고가 나은 지역이고 신축의 이런 개발 행위 제한을 막아놨기 때문에 토지의 지분이나 이런 대지의 지분을 쪼갤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행위가 안 된다는 부분을 막아놓는 그러한 법적인 행위를 해놓은 지역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비계획 구역 및 지정안이 주민 설명회 개최를 했고요. 아무래도 공람회 이후에 구의회의 의견 청취를 진행을 하고 있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견을 통해서 9월이나 또 11월 내에 늦어지면은 24년도까지 갈 수도 있어요. 24년도 초반에 이러한 결과가 발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조합 설립도 그 이후부터 진행이 되면서 역세권 시프트의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이랄지 또 이러한 개발이 이 지역이 어떠한 개발로 이러한 어떠한 사업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느냐 뭐 조합원 방향이 될 수도 있는 것들이고요. 역세권 시프트도 위치하고 있고 또 신속통합개발 계획이나 또 가로주택 정비사업 다양한 사업의 다양한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추후 지켜보시면은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불광역 자체 또 연신내 지역과 함께 연신내 역에는 이제 바로 한 정거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GTX 라인이 들어오죠. 이 GTX 라인을 통해서 아무래도 강남권 간의 연결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요. 이 완성이 됐을 때에는 GTX 라인을 통해서 또 연신내역을 이용한다면은 서울역과 강남역이 한 정거장, 두 정거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강남권을 이제 10분 내로 이용할 수 있는 지리적인 입지적인 장점을 갖고 있는 지역으로 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요. 아무래도 불광역 역세권 바로 맞은편에는 이러한 혁신파크의 개발을 통해서 앞으로도 이 컨벤션과 60층 규모의 새로운 컨벤션과 이러한 다양한 업무시설이 이곳에 들어오기 때문에 업무시설도 늘어나고 도로의 확장이나 주변의 재개발도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여력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항상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은평구는 이 3호선 라인을 따라서 상당히 중요한 거점적인 주거와 인프라, 상업시설을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금액이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4억에서 4억 천에 현재 금액대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전세가 자체가 2억 5천에서 2억 6천에 현재 충분히 흡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이 유명한 지역, 서울 안에서 재개발이 유명한 지역을 1억 5천만 원, 거의 2억 원이 안 되는 돈이죠. 1억 원대 중반 금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격적인 충분한 매력적으로 가지고 있는 점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월세를 희망하신 분들은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한 100에서 110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 역세권 개발과 재개발 개발들은 결국엔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여유로운 투자금을 갖고 5년, 10년, 15년 장기적인 방향을 갖고서 투자를 하신다면은 적당한 이러한 소액적인 부분으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은평구에 위치한 이러한 재개발 지역들도 꾸준히 유심히 살펴보셔야 되는 것들 말씀드리면서 은평구에 위치한 또 녹번동에 위치한 주택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은평구 녹번동 예상되는 시세까지 알아봤는데요.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 짚어주셨는데 그중에 3가지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녹번 2-2지구와 2-3지구가 개발행위 제한이 걸려져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구역 지정을 바로 기다리고 있고요. 구역 지정이 되면은 그 이후에 프리미엄들이 상당히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너무 잘 아시는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불광역과 역청년의 이런 더블 역세권을 가지고 있고 역세권 자체도 연신내역을 이용한다면은 거기에 GTX 라인까지 이용할 수 있는 강남까지 이제 10분 내로 이동할 수 있는 역세권이 된다라는 점도 큰 포인트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아래쪽에 말씀드린 것들이고 주변에 대조 1구역이나 그밖에 미성 아파트나 재건축과 재개발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너지 효과를 본다면은 이 지역에 큰 변화가 예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은평구 녹번동의 투자 전략까지 지역 소개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세미나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김성진 소장님께서 부동산 고수들의 현 시점 투자법을 주제로 무료 세미나 진행하실 예정인데요. 자세한 일정과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통해서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해 주신 김성진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김성진 소장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4월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연 3.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지난 2월에 이어 두 차례 연속 동결로 시장에선 사실상 한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56%로 전달 대비 0.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4월 전국의 주택사업 경기 전망지수는 81.5로 전월 대비 8.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금융경색 완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주택시장 침체가 계속되며 주택건설업체의 자금 압박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 문자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빠르고 정확한 정보가 필수겠죠.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들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의 핸섬 가이 전영준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이사님 오늘은 어떤 두 지역 살펴볼지 먼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도 이제 두 곳을 이제 선정해 봤는데요.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불황일 때나 호황일 때나 꾸준히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 두 곳을 이제 가 보시겠는데요. 첫 번째 가실 때는 이제 마포구에 위치하고 있고, 이제 두 번째 지역은 용산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 두 공통점이 있는데요. 공통점이 바로 한강을 접해 있는 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왜 이 두 곳이 불황일 때나 호황일 때 꾸준히 상승을 보이고 있는지 지금부터 떠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두 지역 차례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역부터 만나보시죠. 네, 전영준 이사님께서 소개하실 지역은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입니다. 2호선과 6호선 이용할 수 있는 합정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구조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5억 3,500만 원에서 6억 5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곳인데요. 자세한 입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가보실 지역은 이제 마포구 합정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합정동이 왜 이제 이 불황에도 꾸준히 상승을 보이고 있는 지역인지 한번 보겠는데요. 먼저 입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합정동 하면 바로 이제 한강을 길게 끼고 있는 지역 특성상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합정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합정동 하면 바로 이제 2호선과 6호선이 지나가는 아주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또한 한강에 접해 있기 때문에 아주 지리적으로 최고의 입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2호선과 6호선이 이제 위치하고 있는 아주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또한 뭐 합정동 하면 바로 인근에 이제 강변북로나 뭐 외곽 고속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뭐 서울은 물론이고 이제 외곽 지역까지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젊은 직장인들이 유입되면서 꾸준한 이제 상승을 보이고 있는 지역 이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한 합정역 하면 바로 이제 강화문의 시청은 물론이고 뭐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까지도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젊은 직장인들이 유입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최고의 강자로 떠오르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20, 30대는 물론이고 30, 40대까지 유입되면서 꾸준한 부동산 시장의 강자로 떠오르는 지역이 바로 합정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합정동 하면 이런 교통뿐만 아니라 이제 생활의 인프라까지도 잘 발달되어 있는 지역도 이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합정역 하면 이제 바로 인근에 이제 망원시장이나 이런 생활의 인프라가 잘 발달되어 있고 또한 문화의 거리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직장인들이 계속해서 유입되는 지역이 바로 합정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합정동은 바로 인근에 이제 막리단길이나 뭐 이런 출판거리, 젊음의 거리, 디자인거리 이런 문화의 거리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직장인이 계속해서 유입되면서 꾸준한 이제 상승을 보이고 있는 지역도 이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합정동 하면 이런 인프라뿐만 아니라 바로 인근에 이제 이런 업무타운으로 인하여 직주 근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인근에 상암동 미디어타운이나 뭐 망원 합정, 공도로 이어지는 오피스타운이나 바로 인근에 이제 뭐 여의도 국제금융타운이 바로 인접해 있고 또한 다리만 하나 건너면 마곡 첨단 산업단지가 바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업무타운이 바로 접해 있기 때문에 젊은 직장인들이 꾸준히 유입되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기 때문에 꾸준한 이런 매매가뿐만 아니라 전세가도 상승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합정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합정동 하면 이런 직장인뿐만 아니라 이제 바로 인근에 명문 대학교가 다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가 임대 수요까지도 풍부한 지역이 또 합정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인근에 이제 뭐 홍익대학은 물론이고 바로 인근에 서강대학교나 연세대학교 이런 명문 대학교가 바로 접해 있기 때문에 대학가로 인하여 임대 수요까지도 꾸준히 상승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합정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만큼 합정동은 이제 교통뿐만 아니라 바로 집주 건접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입지적으로 최고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한 합정동 하면 바로 인근에 이제 뭐 2호선, 6호선, 지하철 역세권뿐만 아니라 바로 인근에 한강까지도 접해 있기 때문에 최고의 입지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합정동이라고 한다면 인근의 한강변은 물론이고요. 대학도 많고 회사도 많고 또 시장까지 있어서 정말 다양한 연령층을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닐까 싶은데요. 개발 호재도 앞두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호재들이 있을까요? 네, 합정동 하면 이제 다양한 이제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합정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마포구가 요즘 새로 부동산이 뜨는 핫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합정동이 꾸준한 개발 상승세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합정동은 바로 역세권 개발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합정역 주변에 바로 합정 6구나 5구역 이런 역세권 개발로 인하여 꾸준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도 이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합정동 하면 이제 한강을 길게 끼고 있는 지리적인 특성상 때문에 많은 이제 개발이 시작되고 있는 지역이 합정동이라 할 수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이제 한강변 개발을 500% 정도 상향 조정해 준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개발권이 50층에서 한 70층까지도 이제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을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합정동은 한강을 길게 끼고 있는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개발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이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개발을 빠르게 진행되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개발건이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도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합정동도 바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한강 신속 통합 개발로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도 이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제 한강변뿐만 아니라 합정역 전체 지역을 모아타운이나 가로주택 개발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합정동은 바로 이런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개발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또한 이런 부동산 시장의 불안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상승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합정동이기 때문에 그만큼 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합정동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한강변 인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런 한강변 개발에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 가지 이런 개발 호재들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떤 이 입지들도 알아봤고 개발 호재도 알아봤는데 시세를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이제 합정동 하면 바로 2호선, 6호선 합정역에서도 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런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매매가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총 매매가는 이제 5억 3,500만 원에서 한 6억 5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세시 약 한 이제 3억 5천에서 한 4억 정도 예상해 보시면 바로 실투자금이 이제 3억 한 2천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월세로 지난 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한 12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은행 대출 약 한 3억 2천만 원 정도 활용하신다면 실투자금 바로 1억 8,500만 원으로 이런 매월 150만 원씩 수익도 바라보면서 그만큼 집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 바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넓은 투룸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포구 합정동에 예상되는 시세까지 알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좀 개발 호재들이 있는데 투자 전략을 세워본다면 어떤 포인트를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합정동 하면 바로 이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이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합정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합정동 하면 바로 젊은 직장인들이 유입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최고의 강자로 떠오르는 지역이 바로 합정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바로 합정동 하면 바로 인근에 공덕이나 상암으로 이어지는 아주 오피스타운이 이제 꾸준한 이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젊은 직장인들이 유입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최고의 강자로 떠오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합정동 하면 바로 이제 지하철 2호선과 6호선이 바로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또한 바로 한 정거만 지나면 홍대 입구역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공항철도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아주 탁월한 역세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합정동 하면 바로 한강을 길게 끼고 있는 지리적인 특성상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서울시에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개발 사업을 아주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합정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합정동 하면 바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신속 통합 개발이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한강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최근에 한강변 개발 사업이 그만큼 개발 이익이 많은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개발 사업이 서울시에서 최고 50층에서 70층까지도 이제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합정동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합정동이라고 한다면 더블 역세권이라는 점인데 또 여러 가지 업무 타운이 근접해 있다라는 그런 입지적인 장점들이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역 소개 들어봤고요. 두 번째 정보 체크도 만나보겠습니다. 전영준 이사님께서 소개해 주실 두 번째 지역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4가입니다. 6호선과 경의중앙선 이용할 수 있는 효창공원 앞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구조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6억 9천만 원에서 7억 2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4가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번에 만나보실 지역은 이제 용산구 원효로 4가로 가보실 텐데요. 바로 원효로 4가 하면 바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 바로 용산구 중에서도 원효로 4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원효로 4가 하면 바로 용산역이 바로 근접해 있기 때문에 탁월한 교통을 자랑하는 지역이 바로 원효로 4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용산역이 바로 접해 있기 때문에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가 바로 용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지하철뿐만 아니라 바로 서울시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용산구는 바로 서울시의 외곽까지도
거의 30분 만에 갈 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젊은 직장인들이 유입되면서 새로운 신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용산구는 이제 교통 특성들 때문에 많은 직장인들이 유입되는 지역이 바로 용산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용산역 하면 바로 서울뿐만 아니라 바로 이제 지방까지도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젊은 직장인들이 유입되는 지역이 바로 용산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용산구 하면 바로 이런 교통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업무타운 집주 건접으로 인하여 많은 직장인들이 유입되는 지역이 바로 용산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용산구는 바로 이제 광화문과 시청이 바로 근접해 있는 직주 건접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한 강 하나만 건너면 바로 강남으로 이어지는 접근성이 아주 편리하기 때문에 많은 직장인들이 유입되면서 새로운 신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이 또 용산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용산구 하면 최근에 이제 대기업 본사들이 용산구로 유입되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유입되고 있는데요. 이런 LG U+나 뭐 아모레퍼시픽 이런 대기업 본사들이 용산으로 속속 입주하면서 많은 젊은 직장인들이 유입되면서 이제 엘리트 거리로 변모하는 지역이 바로 용산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많은 직장인들이 유입되면서 꾸준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또 용산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용산구 하면 이런 교통이나 직장뿐만 아니라 이제 생활의 인프라까지도 잘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용산구 하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자랑하는 지역이 바로 용산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인근에 뭐 이제 한강공원이 바로 한강공원 접하기가 아주 편리한 뿐만 아니라 바로 인근에 이제 효창공원이나 뭐 남산공원으로 이제 이어지는 바로 공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쾌적한 주거 환경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런 용산공원이나 뭐 이제 남산까지도 이어지면서 많은 이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자랑하고 있는 지역도 이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용산구 하면 이런 공원뿐만 아니라 이제 그만큼 이제 서울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교통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서울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사통팔도 교통 요충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서울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입지적으로 최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입지뿐만 아니라 이제 바로 용산구는 이제 용산구 뒤쪽으로는 이제 북한산과 앞쪽으로 한강이 있기 때문에 최고의 명당자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용산구는 뭐 입지뿐만 아니라 이런 부동산 시장의 최고의 명당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용산구 원효로 자가라고 한다면 서울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입지적인 장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도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어떤 개발 호재들이 있을까요? 네, 용산구 하면 이제 뭐 전체가 이제 개발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용산구는 최근에 이제 많은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제 최근에 용산구 하면 바로 이제 캠퍼 부지 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이제 초고층 타운이 이제 들어설 예정인데요. 이런 개발이 되면서 이제 초고층 이제 랜드마크로 들어설 지역이 바로 캠퍼김 부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용산하면 이제 재건축과 재개발 유타운 사업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뭐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바로 효창동이나 뭐 용문동으로 이어지면서 또한 이제 뭐 이태원 보강동으로 이어지는 유타운 재개발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최근에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이 바로 지역이 원으로 사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원으로 사가는 바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산 국제 업무타운 개발 사업과 연계되면서 이런 초고층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원으로 사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원으로는 발빠르게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용산하면 바로 최근에 이제 그동안 멈춰있던 용산 국제 업무타운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구 중에서도 바로 원으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원으로하고 이제 바로 전자상가로 연계되면서 국제 업무타운 개발 사업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라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이제 옛날에 멈춰있던 개발 사업이 최근에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 국제 업무타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만큼 용산은 많은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도 이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용산구 하면 최고 이제 용산구가 그동안 이제 개발 사업이 이제 멈춰있던 지역이 바로 이런 철도 사업 때문인데요. 용산은 이제 철도 때문에 이제 동서로 나눠져 있는 지역이 바로 철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서울역에서 이제 용산
노량진까지도 이제 철도가 지하화된다고 이제 서울시에서 발표했는데 그만큼 서울역에서 용산역까지 지하 사업이 진행되면 그동안 이제 동서로 나눠져 있는 용산구가 이제 철도가 지하로 들어가면서 이제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이제 바뀌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이제 용산구에서 서울역까지 철도가 지하로 들어가면 강남 부근가는 새로운 신주거지로 개발될 예정인데 그만큼 새로운 신주거지로 개발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용산구 전체가 이제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최근에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원으로 사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원으로 사가는 바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산 국제 업무 개발 사업과 같이 연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이제 원으로 사가는 바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산 국제 업무타운 개발 사업과 이제 연계되면서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원으로 사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용산구 중에서도 원으로 사가는 바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원으로 사가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신분당선이 연결되면서 강남으로의 이 접근성이 더 높아지고 특히나 한강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한강변 개발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역 중 한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시세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상되는 시세는 어느 정도일까요? 네, 원으로 사가 이제 용산구 원으로 사가에 위치하고 있는 이제 넓은 투룸 시세 파악해 보겠는데요. 총 매매 가격은 바로 이제 6억 9천만 원에서 7억 2천만 원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세시 약 한 2억 4천만 원에서 2억 5천 6백까지 정도 예상해 보시면 바로 이제 실투자금 이제 4억 5천만 원 정도로 이제 실투자가 가능할 수가 있고요. 또한 월세로 전환 시 보증금 이제 3천만 원에 월 150만 원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은행 대출을 약 한 이제 뭐 3억 6천만 원 정도 예상해 보시면 실투자금 바로 이제 그만큼 3억 정도로 매월 150만 원씩 손에 쥐면서 또한 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꾸준한 집가 상승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 바로 원으로 사가에 위치하고 있는 넓은 투룸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용산구 원효로 4가에 예상되는 시세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체크 함께해 주신 전영준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전영준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체크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인데요. 최근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또 네이버TV, 서울경제TV의 이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